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메르스 환자가 경주로 이송된 데 이어서 대구에서도 의심 환자가 4명이나 발생하면서 지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당국이 메르스 발생 지역과 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공포와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지역 메르스 환자 2명이 경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데 이어 대구에서도 메르스 의심 환자 4명이 자택에 격리되거나 감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나 메르스가 이처럼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걱정되잖아요. 자식 키우는 입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부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당분간 아이를 보내지 않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다 이러면은 전부 다 뭐 사람들 안 모이죠. 아무래도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죠. 좀 많이 불안하시겠네요. 그렇죠. 더구나 시민들은 정부가 메르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비공개 방침은 발생 초기에 환자와 밀접 접촉자를 포위하는 작전이라며 이제는 포위 작전을 쓸 때가 아니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이 비밀주의적 그런 대책으로는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에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복지부가 알려줘야 그 지역사회 주민들도 조심을 하고 또 의원들은 자가격리와 시설격리를 혼용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모든 환자를 시설에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발생 지역이나 병원 명단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고 의료진에게만 진료 목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와 격리 대상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시군 방역당국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라며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현재 메르스는 확진자 25명에 격리 대상 환자도 680명을 넘어섰지만 수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못한 채 초기 관리도 부실해 계속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감염 후 14일 이내에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상은 가장 특별하게 이제 발열 반응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이 있을 수 있는 호흡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에 손 씻기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가려서 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동 지역의 여행을 가능한 자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찾거나 시군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4시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접촉자에 대해 가지고는 1일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질병의 발생 시 시군 보건소는 신고 접수와 역학조사, 혈청 채취 수송 등 초기 관리의 핵심적 업무를 맡고 있어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시약이 경북에도 배분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검사 시약 키트 50개를 확보했다고 밝혀 도내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12시간 내 양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각 시군 보건소의 의심 환자 신고 체계와 소방서의 환자 이송 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KTX가 개통된 지 2달, 불편 사항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포항시가 시설 개선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설은 바로 개선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검토나 계획 중이어서 승객들의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예상보다 덜어는 2배나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KTX 포항역. 포항시는 택시 승강장 가드레일을 설치해 혼잡을 막고 버스 도착 시간을 알리는 안내기도 설치했습니다. 시 공영 주차장에서 역사로 갈 경우 왼쪽으로 빙 둘러가야 하는 승객 불편을 덜기 위해 바로 가는 직선 통로도 곧 설치합니다. 공영주차장 연결 계단은 현재 시시 설계를 완료했고 6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도 대합실 빈 공간에 의자를 더 넣고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승강장 이동 통로에 커피 자판기도 설치하고 의자 4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빠져나오는데 30분가량 걸리는 코레일 네트워크스 주차장은 정산소를 2곳으로 하기보다 위치를 옮기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산소를 좀 옮기려고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죠. 하지만 대합실을 더 넓히는 안은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3층의 한쪽 공간과 1층 공간을 활용하는 안은 조망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열차 승하차 시 이용되는 통로 2개 가운데 한 곳은 에스컬레이터, 다른 곳은 계단뿐이어서 노약자 등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개선책은 없습니다. 잘못된 예측과 준비가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하는지 코레일 포항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KTX 포항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주말 이용객은 예측치의 2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포항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평균 이용객은 5,294명으로 코레일의 예측 인원을 62%나 웃돌았고 토 일요일은 평균 6,850여 명으로 예측치를 94%나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전체 이용객은 16만 9천여 명으로 지난 4월에 13만 7,800여 명보다 3만 1,700명이나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된 5월 2일 하루 이용객은 8,092명으로 개통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KTX 이용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핀테크 기술 또는 스마트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한 대학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금융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대학 강의실입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책상에 대자 강의 출석이 곧바로 확인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도 휴대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NFC, 비접촉식 통신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스마트 금융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출석 체크할 때도 교수님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어서 시간 절약해서 좋고요. 도서관 책 빌릴 때도 줄을 서지 않고 바로 태그해서 빌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금융 시스템은 이 대학 식당 등 상당수 시설로 확산됐고 지난 한 해 190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핀테크 지불 결제 기술을 이 지역 사회에다가 특히 이 지역에 있는 회사 또 지역에 있는 상점에다가 이걸 좀 많이 퍼뜨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금융과 IT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의 발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금융과 산업 분야에선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7%가 IT 기기를 이용해 금융 업무를 하고 있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지만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형식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 플랫폼 안에서 자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투자하려는 사람과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간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 금융이 확산되면 지역에선 자금 역의 유출 등 위기 요소도 많지만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에 액세스를 못했던 계층이 이러한 핀테크 기술의 활동, 스마트 금융의 확산으로 금융의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어려웠던 그 지역의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기기와 관련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스마트 금융에 대한 관심과 활용 방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창조경제센터에서 포항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R&D 기관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내년 신규 사업 보고와 함께 포항창조경제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내년도 새 R&D 사업으로는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유치 사업 등 모두 7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울진군 동남쪽 57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대 관계자는 지진이 난 곳이 먼 바다이고 강도가 약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1월 말 영덕군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모두 4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 출신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에 큰 자취를 남긴 초헌 장두건 화백이 오늘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장 화백은 파리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구상미술 1세대 작가와 교육자로 활동하며 한국 미술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장 화백은 포항에 작품 수십 점과 각종 자료 1000여 점을 기증했고 포항시립미술관은 그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 초헌관을 마련했으며 초헌미술상을 제정해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이 올 초 300여 명에서 5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환경동연합과 공동소송변호인단은 이달 초까지 월성과 한울 등 4개 원전 주변 주민 548명이 갑상선암 피해를 호소하며 공동소송인단에 참가했고 이번 소송에서는 한수원의 방사선 물질 피폭량 산정 방식이 주요한 쟁점 사항으로 원전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지난해 10월 고리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 피해에 대해서 한수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이후에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이승엽이 오늘부터 포항에서 시작된 롯데와의 주중 3연전에서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400홈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3연전 상대인 롯데 이종훈 감독은 선발 이상화 선수 등 모든 투수들에게 정상 투구를 주문해서 홈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3연전은 홈런이 예상되는 오른쪽 외야 관람석이 이미 매진되는 등 400홈런에 대한 관심 속에 홈런볼을 잡기 위한 팬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다소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하늘이 흐리면서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뜨거운 볕을 가리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곳곳에서 돌풍이 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5도, 영덕 경주 17도, 포항 20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포항 24도, 영덕 25도, 경주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흐린 가운데 동해 남부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다소 선선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월 열렸던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 수익금 전달식이 오늘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 새마을회는 지역 34개 중고등학교에서 모은 교복 판매 수익금 1000여만 원을 해당 학교에 하복 지원금으로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 정박 중이던 구룡포 선적 88톤 체납기 어선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해경은 어선 선수 갑판에서 선원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4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오늘 막을 내린 가운데 경북은 4위, 대구는 9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롤러의 김경서와 역도의 이선미 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는 활약에 힘입어 금 33개, 은 25개, 동 45개로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본리초등학교와 경상중학교가 야구 동반 우승을 하는 등 금메달 22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31개를 획득해 9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한 달 각 시군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달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166만 원 이하를 최저생계비로 단일하게 적용하던 것에서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28%인 월 118만 원 등으로 적용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